안녕하세요.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당시부터 남편의 부모님은 해외로 파견 근무를 나가 계신 상태였고 내년이면 정년 퇴임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시부모님의 거처와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남편과 트러블이 생겼네요. 저희는 결혼할 때 양가의 지원 없이 둘이 모은 돈을 합치고 대출을 조금 받아 소소하게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해줄 형편이 안 됐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도움 받자니 면이 안 서는 것 같아 그냥 둘이 똑같이 도움 없이 시작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했었죠. 아무래도 이때 시댁의 재력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던 게 지금의 화를 부른 것 같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 부모님은 해외에서 근무 중이셨고 오랜 기간 해외에서 일을 해오셨기에 은퇴 후 연금도 외국에서 받으며 사실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 노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죠. 이걸 시부모님과 직접 대화를 하며 들었던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저런 말을 하며 해외에 계속 사실 분들이라고 했었거든요. 당시 시부모님과 직접 만나뵐 일이 거의 없었으니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었고 설마 거짓말을 하겠냐 하는 생각에 남편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던 거였습니다. 외국에 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진도 보여줬었기에 더 믿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집이 80% 대출을 받아 사신 거라고 하네요. 사실 저는 대출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견 근무를 나가신 지 오래되셨으니 그간 대출금을 상환하며 생활하셨다면 꽤 많은 금액을 갚았을 거라 생각했기에 상관없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모레가 당장 은퇴이신데 지금까지 원금을 단 한 번도 상환하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매달 나가야 할 대출 이자금만 해도 2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아버님은 집을 팔고 한국에 들어와 빌라든 시골이든 형편이 되는 곳에서 살고 싶다 하셨답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 경비일이든 뭐든 하시면서 간소하게 살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도 다 해외에 있고 넓은 집과 공기 좋은 곳에 살다가 갑자기 지인도 없는 한국에 오기 싫다고 하셨다네요. 거기다 집도 외국에 비하면 거지 같은 곳이라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연금 나오기 전까지 저희한테 이자 내는 것만 좀 도와달라고 하셨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볼 땐 은퇴하고 집이 감당이 안 된다면 그냥 팔아버리고 형편에 맞는 집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아버지께서 어머님께 해외에서 재취직이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도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본인은 외국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아버님 혼자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 보내달라고 하셨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찬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에서 살면서 택시일이든 경비일이든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따로 집을 살 형편이 안 되시니까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시어머니 혼자서만 공기 좋은 곳에서 그리고 넓은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시아버지를 저희한테 보내 삶을 유지하신다는 게 남편이 이 이야기를 주저리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너무 어이가 없어 나는 이런 얘기가 나한테 알려졌다는 자체가 기분 나쁘다. 당신이 알아서 단도리 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해야 되지 않냐. 나한테 물어보는 의도를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대안인 것 같다. 하고 말했더니 본인도 알긴 아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전화와서 말이라도 꺼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미안해하는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는 이자 200만 원을 자식이 4명이라 50만 원씩 나누면 부담이 적을 것 같다고도 하셨다는데 짜증이 안 날 수가 있겠나요.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외국에서 고생 안 하시고 시아버지께서 벌어주시는 돈만 쓰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봅니다. 아무튼 시부모님의 재정 상태를 정리해서 따져봤더니 해외에 나가실 때 국민연금이랑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고 가셔서 더 이상 나올 돈도 없다 하시고
집은 팔아봤자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1억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집값이 5억 정도였나 본데 이자를 내면서 월세를 산 개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외국 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아무래도 사치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노후가 전혀 안 되어 계신 듯 하고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얼굴을 20번도 뵌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을 제가 이해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억울한 게 결혼할 때 집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엄청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시부모님의 집인 줄로만 알았다는 거죠. 거기다 그 자랑을 다 들으면서 좋으시겠다고 맞장구도 쳐드렸는데 이제 와서 대출이 80%라니. 거의 대부분이 대출인 걸 모르고 결혼한 제 잘못일까요? 시댁집 대출금까지 확인하고 결혼을 했어야 하나 하고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남편이 결혼 당시 저한테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의 부모님이 감당하고 알아서 하실 부분이라 생각해서 말 안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정도로 대출을 받은 건지 몰랐다며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적반하장인가? 이 사람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할 때까지 저 정도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일을 그만두고 형편에 맞게 대출 없애고 사는 게 맞는 건데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나 봅니다. 우선 남편에게는 시어머니 혼자 편히 호화 생활하시라고 나를 희생할 생각은 없다. 아버님께서 혼자 한국에 오셔도 같이 살 생각 없다. 그리고 대출 이자를 보태줄 생각 또한 전혀 없다. 그러니 재정에 맞게 집을 줄이시던 한국에 같이 들어오시던지 하라고 해라. 하고 딱 잘라 거절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본인 스스로도 아닌 것 같다 생각한 건지 그게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건지 별말이 없긴 했지만 표정이 많이 안 좋더군요. 저 말을 끝으로 서로 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본인 부모님의 일을 제가 단칼에 거절했으니 속으로는 저를 많이 욕하고 있겠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부모님의 대출금을 보태드리는 건 물론이고 모시는 것 또한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들어드린다면 앞으로의 제 생활이 어떻게 될지 눈에 뻔히 보이니까요. 우선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만약에 남편 선에서 제대로 거절 못하고 한 가지라도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갈아 넣어 시부모님께 바칠 생각은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하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국 와서 보증금 1억으로 시아버지 월급에 맞는 월세집에 들어가라고 해야지 왜 저런 말을 꺼내고 앉아있나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면 시어머니도 식당 알바나 청소라도 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능력도 안 되면서 무슨 큰 집이에요. 허세만 가득한 시부모님 진짜 힘들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보여주기식 큰 집을 유지하고 싶어 자식들한테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다니. 대출금 다달이 갚아주면 생활비는 있대요. 싸우더라도 남편한테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다리 뻗을 자리 내주지 마세요. 허름하든 뭐든 자기들 힘으로 살아야지 진짜 염치도 없네요. 세 번째. 그렇죠. 대출 80%면 그게 월세 깡통이지 자기 집은 아니죠. 월 2,000달러 월세집에 살면서 자가인 척 사기치고 진짜 뻔뻔하네요. 피임 잘하시고 안 되는 건 확실히 자르셔야 합니다. 계속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초장에 정확히 선을 그으세요. 도움받은 것도 없잖아요. 네 번째. 집 대출이자 매달 나가는 건 자식들에게 50씩 손 벌린다 치더라도 생활은 뭘로 하려고 저러는 거죠. 진짜 한국으로 남편만 보내서 돈 벌어 생활비 보내라고 하려는 건가?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건지. 남편에게 나랑 이혼하고 아버지랑 둘이 살고 싶은 거 아니면 제대로 거절하라고 하세요. 다섯 번째. 시어머니는 외국에서 호화로 살면서 쓴이는 돈 보내주고 거기에 시아버지 수발까지 들면서 살라는 건가요? 미쳤다고 그러고 삽니까? 남편이라도 제정신이면 모르겠는데 남편도 지 부모랑 똑같은 놈 같으니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께 다 말씀드리겠다. 시아버지랑 합가하고 시어머니한테 돈 보내주면서 살아라. 나한테 희생 강요하지 말고 나는 빠져줄 테니 시아버지랑 둘이 살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합의 안 된 합가는 이혼 사유이니 카톡 통화 내용 다 남겨놓으시고요. 6번째. 결혼 25년 차인데 살아보니 저런 시부모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쓴이가 먼저 죽어요. 애 없으면 그냥 이혼하세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평생 자식 등골 빼먹으면서 품위 유지할 시어머니 진짜 징그럽네요. 7번째. 자식은 넷인데 왜 님네가 타겟이 됐나요? 저 돈도 없어서 자식한테 50만 원씩 요구하는데 아프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게요? 그때도 각출 들어가겠네요. 돈 없어서 못 내겠다는 자식이 생기면 님네가 같이 안 사니까 더 내게 되나요? 앞으로 시가에 들어갈 돈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원 넓고 쾌적하게 살고 싶으면 집값이 저렴한 농촌마을 찾아보고 거기서 살라고 하세요. 시부모님이 진짜 뻔뻔한데 님 남편은 더 뻔뻔하고 염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